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환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하루 3번 꼬박꼬박 양치를 하는데도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고 입냄새도 심해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요. 치과에 가면 양치를 더 열심히 하라는 말만 듣는데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치약도 비싼 걸로 써보고 가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아요. 정말 절망적입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연을 보자마자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경험하고 계신 문제는 사실 매우 흔한 일이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치과 의사들만 아는 진짜 비밀들입니다. 20년간 치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양치질보다 먼저 해야 할 놀라운 방법, 치석을 완전히 제거하는 특별한 부위, 그리고 입냄새의 진짜 원인 90%를 차단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양치질, 사실은 순서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바로 칫솔에 치약을 묻히고 양치를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마치 더러운 그릇에 세제를 바로 부어서 설거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양치보다 이걸 먼저 하세요. 녹는 잇몸병 싹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30초 동안 충분히 헹구는 것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또는 하루 종일 활동하는 동안 입안에는 수많은 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것들이 서로 엉켜서 끈끈한 막을 형성하는데 이게 바로 치태의 시작이에요. 이 상태에서 바로 칫솔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약의 연마제 성분이 이 더러운 막과 함께 치아 표면을 긁어내면서 오히려 치아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로 먼저 헹구면 완전히 다릅니다. 물의 온도가 중요한데 너무 차가우면 세균막이 더 단단해지고 너무 뜨거우면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대략 체온과 비슷한 36-37도 정도의 물로 입안을 헹구면 세균막이 부드러워지면서 치태가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분들의 변화였어요. 단 일주일 만에 잇몸 출혈이 80% 이상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잇몸의 색깔도 건강한 분홍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세균의 특성에 있습니다. 입안의 나쁜 세균들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미지근한 물로 헹구면 입안의 pH가 중성으로 바뀌면서 이 세균들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물의 물리적인 힘으로 세균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잇몸 염증의 주된 원인이 제거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로 헹군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바로 이곳을 먼저 닦는 것입니다. 양치할 때 이곳 닦았더니 치석이 싹 사라졌다는 그 특별한 부위 궁금하시죠? 바로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선, 치과에서 치은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아에 씹는 면이나 앞면만 열심히 닦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치석의 90%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석이 왜 생기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음식을 먹고 난 후 20분이 지나면 입안의 세균들이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산이 치아를 녹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 몸의 방어기제가 작동해요. 침 속에 칼슘과 인산이 나와서 치아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균과 함께 굳어지면서 치석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잇몸과 치아 사이의 틈은 칫솔이 닿기 어려운 곳이라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가 됩니다. 여기에 쌓인 치태가 48시간만 지나면 딱딱한 치석으로 변해서 일반적인 칫솔로는 제거가 불가능해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제대로 닦을 수 있을까요? 첫째,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 경계선에 맞춰 놓습니다. 둘째, 큰 동작으로 닦지 말고 아주 작은 진동으로 5-10초간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닦아줍니다. 셋째, 칫솔모가 잇몸 속 1-2 정도 들어가도록 살짝 압력을 가해줍니다. 이 방법으로 닦으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며칠 만에 잇몸에서 나던 피가 멈추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치석이 부드러워지면서 저절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면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은 것처럼 깔끔해져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이 있는데 3개월 만에 치과에 오셔서 선생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치석이 너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엔 저도 놀랐지만 검진해보니 정말로 치석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양치를 해도 여전히 입냄새가 난다면? 그건 여러분이 입냄새의 진짜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는 충치나 치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입냄새의 진짜 원인 90%는 바로 혀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혀의 뒷부분에 쌓인 설태라는 하얀 막이 주범이에요. 혀를 거울로 내밀어서 보세요. 혀 표면에 하얗게 끼어 있는 게 보이나요? 이게 바로 설태입니다. 이 설태는 세균과 음식 찌꺼기 그리고 죽은 세포들이 뭉쳐진 덩어리인데 여기서 황화물이라는 독한 냄새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입냄새의 정체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설태가 단순히 냄새만 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기 있는 세균들이 계속해서 독소를 만들어내면서 잇몸 염증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위장으로 넘어가서 소화기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설태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칫솔로 혀를 닦는데 이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칫솔모는 혀의 울퉁불퉁한 표면 사이사이에 박힌 설태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거든요. 정답은 혀 클리너나 티스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혀 클리너가 없다면 티스푼의 뒷면을 이용해도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혀를 최대한 내밀고 혀의 가장 뒤쪽부터 앞쪽으로 쭉 긁어내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지 말고 3-4번 반복해서 긁어내세요. 처음 해보시면 구역질이 날 수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긁어낸 설태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이런 게 내 입안에 있었다고? 싶을 정도로 더러운 물질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 방법으로 설태를 제거하면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입안이 훨씬 상쾌해지고 입냄새도 현저히 줄어들죠.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설태 제거 후에는 반드시 소금물로 가글을 해주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을 반 티스푼 정도 넣고 30초간 가글하면 됩니다. 소금은 천연 항균 작용을 하면서 상처난 혀 표면을 빠르게 회복시켜줘요. 많은 분들이 시중에 파는 가글을 쓰시는데 사실 이런 제품들에는 알코올이나 화학 방부제가 들어있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입안 환경을 해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소금물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완벽한 구강관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미지근한 물로 30초간 입안을 헹구기. 둘째, 혀 클리너로 설태 제거하기. 셋째, 소금물로 가글하기. 넷째,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 경계선 집중 닦기. 다섯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 청소하기. 여섯째, 마지막으로 불소 치약으로 전체적인 양치하기. 이 순서를 지키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보통 3일 정도면 잇몸 출혈이 줄어들고 일주일이면 입냄새가 현저히 개선되며 한 달 정도면 치석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 나아가 전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고 당뇨병 조절도 어려우며 심지어 치매 발병률까지 높다고 나와 있어요. 반대로 구강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이런 질병들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서론에서 소개했던 시청자분처럼 이미 잇몸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검증된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을 알고 계시면 치과 치료비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고 경제적이거든요.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넘게 들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거의 돈이 들지 않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미지근한 물로 헹구기, 설태 제거하기, 잇몸 경계선 집중 닦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구강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도움되는 구강 건강 정보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